안녕하세요, 시스터키친입니다. 오늘은 도마 위에 돼지고기하고 이제 깻잎, 파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정말 가끔 한 번씩 하는 요리인데요. 누구나 이제 재료가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아놨을 때 정성이 가득한 요리라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 꼭지는 좀 억세니까 사실 이 꼭지까지 다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쌈 싸 먹을 때. 근데 이제 좀 억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잘라서 버리시고 준비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누린내가 난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누린내가 난다라는 거에 깻잎을 더해주게 되면 아, 누린내가 깻잎으로 없어졌어 라는 느낌도 받고요. 깻잎 향이 좋으니까 또 맛도 이렇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서 깻잎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파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를 샀는데 파도 이렇게 굵지도 않아요, 대파는. 그래서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부분, 굵은 부분 어느 거나 좋습니다. 대파가 그냥은 먹으면 맵지만 익혀져서 먹으면 굉장히 달짝지근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대파가 없다 그러면 실파도 괜찮아요. 실파는 근데 한 줄기 넣기에는 너무 얇죠. 여러 줄기 같이 넣으려고 푸른데 흰데 다 준비해서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밑간을 좀 해주시는데요. 나는 뭐 밑간할 필요 없는 아주 신선한 고기다. 그럼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넓적하게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소금하고 후추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술이 있으면 술을 조금만 뿌리셔도 돼요. 이건 이제 밑간이라는 개념, 혹시라도 모를 누린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꼭 뭐 후추를 뿌려야 된다, 청주를 뿌려야 된다, 이거 없습니다. 난 카레 좋아해요. 그러면 카레를 뿌리셔도, 카레도 향신료로서 그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카레 향이 약간 나면서 또 다른 요리가 되니까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카레를 솔솔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밑간이 좀 들게 시간을 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두시고, 혹시라도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저처럼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물리적인 힘으로 양념이 속으로 좀 스며들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준비한 야채들을 넣고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오늘 깻잎은 저는 넉넉하게 될 거예요. 깻잎은 좋아하니까. 깻잎이 꼭 고기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뭐 좀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대파 준비했으니까 대파를 넣고 돌돌 말아주세요. 김밥 잘 싸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돌돌 넣고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끝에 가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조리다 보면 고기는 단백질이라 익으면서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감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깻잎도 넉넉히 넣고요. 아까 대파 말았으니까 이번에 실파 말아볼까요? 실파를 만일에 이렇게 대가 있다 그러면은 굵은 대를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이쪽에 하나 넣었으니까 이쪽에 하나 넣고. 그래서 익으면 의외로 좀 쪼그라들어요, 파도. 그러니까 지금은 많아 보여도요, 나중에 익으면 숨이 죽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드세요. 그리고 감아주실 때도요, 너무 헐겁게 감지 마시고요. 잡아 당겨가지고 땡땡하게 감아주세요.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왜냐면 고기가 익으면서 고기는 다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탱탱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말아졌으니까 이제 졸여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 고기의 뭐 넓이, 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돌돌돌 말았을 때 두께는 비슷비슷하게 하세요. 그래야 졸여놨을 때 같이 잘 익지, 너무 두꺼운 건 속이 안 익고 또 너무 얇은 건 속이 너무 많이 익고 이래서 뻣뻣해지니까 돌돌돌 말았을 때 크기는 좀 비슷하게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오늘 조림장 먼저 만들어 볼게요. 조림장은 오늘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장 넣고요. 그 다음에 맛술을 좀 넉넉히 넣을 거예요. 고기니까. 그래서 맛술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탕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단맛, 짠맛이 나는 역할을 하는 재료들만 넣습니다. 자, 여기에 생강즙이 있으면 넣고요. 생강즙 내는 게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많이 쓸 것도 아니면서 막 0.5술, 뭐 1술 이렇게 쓸 거면서 생강즙 넣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강즙 하면 이렇게 그냥 다져가지고 보통 쓰는데, 왜 생강즙은, 마늘즙은 잘 안 쓰는데 생강즙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강이 굉장히 섬유질이 질겨요. 그래서 생강즙을 쓰라는 건데, 번거로우면 저처럼 이렇게 쓰시고 이걸 꼭 짜서 쓰시면 생강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생강을 덩어리째 드세요.
얄팍얄팍하게 썰어서 그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생강즙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졸여보도록 할게요. 자, 조림장 중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량은 항상 조림을 하실 때 우리 집의 화력이라든지 이 후라이팬 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셔서, 후라이팬이 크고 넓어요. 그럼 물량을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양념장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집어넣으시고 끓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끝맺음이 여기였죠? 그럼 이게 가능하면 바닥으로 내려가게 졸여주시도록 하세요. 이제 졸여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양념이 스며들게 졸여주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뒤집지 않고 국물을 위에다가 뿌려주는 이유는 지금 아직 들러붙지 않았을 거예요. 바닥에 뭐 실로 묶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되면, 잘못하면 지금 아직 안 익었는데 뒤집어 버리게 되면은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질까봐 일단 양념을 위에 좀 뿌려주면서 익혀주고, 이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요, 그때 이제 불려가면서 익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보시면은 벌써 붙었어요. 이렇게 안 풀어져요. 그럼 그때는 이제 돌려가면서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물이, 오늘은 조림이에요. 이제 조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같은 조림은 이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여주시면 더 윤기나게, 네, 맛있게 졸여지니까 여러분들이 국물을 끼얹어 가면서 졸여주시도록 하세요.